빌 게이츠 2천억 달러 재산 대부분 아프리카에 기부. 3시간 전 파룩 코티아 BBC 뉴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는 자신의 2천억 달러 1,500억 파운드 재산 중 대부분을 향후 20년 동안 아프리카의 건강과 교육 서비스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9세인 그는 건강과 교육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연설하면서 아프리카의 젊은 혁신가들에게 대륙의 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게이츠는 지난달 2045년까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재단은 2045년까지 운영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연합 AU 본부에서 한 연설에서 저는 최근 앞으로 20년 동안 제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기금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잠비크의 전 영부인 그라사 마셸은 그의 발표를 환영하며 이는 위기의 순간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게이츠 씨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변혁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정책에 따라 HIV, 에이즈 환자 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삭감했으며 이로 인해 이 대륙의 의료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그의 재단이 1차 의료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얻은 사실은 임신 전부터 임신 중의 산모의 건강을 지키고 좋은 영양을 섭취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후 4년 동안 좋은 영양을 섭취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혁신가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기술 억만장자는 휴대전화가 아프리카의 은행 업무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언급했으며 이제 AI가 이 대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는 전통적인 은행업을 거의 건너뛰었고 이제 차세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때 AI를 어떻게 내장할지 고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는 르완다를 예로 들며 르완다는 이미 AI 기반 초음파를 활용해 고위험 임신을 식별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3가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방 가능한 산모와 아기의 죽음을 종식시키고 차세대가 치명적인 전염병에 시달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성명을 통해 20년이 지나면 재단 운영이 종료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지난달 자신의 재단을 통해 기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블로그 게시물에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그는 부자로 죽었다는 말은 그런 말 중 하나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재산의 99%를 기부하더라도 세계에서 5번째로 부유한 사람은 여전히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게이츠는 폴 앨런과 함께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곧 소프트웨어 및 기타 기술 산업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게이츠는 최근 수십 년 동안 회사에서 점차 물러났으며 2000년에는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고 2014년에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투자자 워런 버핏과 다른 자선가들로부터 돈을 기부하라는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게이츠가 자선단체의 지위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으며 세계보건 시스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빌 게이츠, 우리는 1,000억 달러를 기부했지만 내가 떠난 뒤에도 내 아이들은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2월 3일 KT 라잘 문화 및 미디어 편집자 앳 카티에라즈 빌 게이츠는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자선 재단이 예방 가능한 질병과 싸우고 빈곤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출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저는 1,000억 달러 넘게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 기부할 것이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달러로 환산하면 약 800억 파운드에 해당합니다. 한화 149조. 이는 불가리아 경제 규모나 흐즈 이 노선 전체를 건설하는 대드는 비용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따져보면 이는 테슬라의 1년 판매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테슬라 오너 일론 머스크는 현재 세계 최고 부자이며 게이츠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립자와 그의 자선가 동료인 워런 버핏은 원래 전처인 멜린다와 함께 설립한 게이츠 재단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합치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어린 시절부터 자선 활동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스며들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재산에는 그것을 나눠주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재단은 5월에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데 게이츠는 BBC에 그 1,000억 달러라는 수치를 단독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재산 중 약 600억 달러가 재단에 들어갔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개인적인 희생은 없었어요. 햄버거를 덜 주문하거나 영화를 덜 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는 여전히 개인 제트기와 여러 채의 큰 집들을 살 여유가 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할 계획이지만 세 자녀와 적절한 유산 상속액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그들은 가난해질까요? 내가 물었다. 그럴 리 없죠. 그가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절대적으로 잘 살 거예요.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니까요. 게이츠는 수학에 재능이 있는데 그 점이 잘 드러납니다. 시애틀 레이크사이드 스쿨 8학년 때 그는 4개 주에서 실시하는 지역 수학 시험에 출전하여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는 지역 내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고등학생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수학 용어는 그에게 제2의 천성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당신의 재산이 1600억 달러라면 자녀에게 재산의 아주 작은 퍼센트만 남겨주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매우 부유한 존재가 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저는 전 세계에서 단 15명뿐인 센티빌리언웨어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 중 한 명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시애틀에 있는 그의 어린 시절 집에서 언덕에 자리 잡은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일의 방 4개짜리 집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을 다룬 회고록 소스코드, 나의 시작, 소스코드, 마이 비기닝즈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규범에 맞지 않는 도전적이고 강박적인 아이가 어떻게 우리 시대의 기술 개척자로 성장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는 여동생 크리스티와 리비를 데리고 왔는데 세 자매 모두 자신들이 자란 집을 신나게 둘러봅니다. 몇 년 동안 다시 오지 않아서 지금 집주인이 집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다행히 게이츠 형제자매는 변화를 좋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가 아껴 쓰던 지금은 없어진 방 사이의 인터콤 시스템을 비롯한 추억이 떠오른다. 게이츠는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위해 그들을 침실에서 나오게 할 때 아침에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고 말했다. 메리 게이츠는 가족들이 자신의 시간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시계를 8분씩 빠르게 맞췄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어머니의 노력에 종종 반항했지만 이제는 그 관계를 통해 제 야망의 시련이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할머니, 감히 덕분에 경쟁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가족과 함께 이 집에 계셨고 어릴 때부터 카드 게임을 통해 경쟁자를 따돌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그가 지하실에 있는 어린 시절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따라 나무 계단을 내려갔다. 지금은 깔끔한 손님방이지만 어린 빌은 누나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기서 몇 시간, 심지어 며칠씩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순간 그의 엄마는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서 바닥에 떨어진 옷을 모조리 압수하고는 고집 센 아들에게 25센트를 받고 다시 사오라고 했습니다. 옷을 덜 입기 시작했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무렵 그는 코딩에 푹 빠져 있었고 기술에 정통한 학교 친구들과 함께 지역 회사의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 대가로 문제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기술 혁명이 막 시작되던 그 시절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푹 빠져 있던 그는 밤에 부모님 몰래 침실 창문을 통해 몰래 나가 컴퓨터 시간을 더 확보하곤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걸쇠를 풀기 시작하며 창문을 열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는 위로 올라가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게이츠의 유명한 초기 영상이 있는데 한 TV 진행자가 그에게 서서 의자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정말인지 묻는 장면입니다. 그는 바로 스튜디오에서 그 장면을 촬영합니다. 저는 게이츠의 어린 시절 방에서 잠깐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포착했습니다. 그는 이제 곧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입니다. 그는 편안한 듯 보입니다. 익숙한 환경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회고록에서 그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만약 자신이 지금처럼 자랐다면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를 만난 건 2012년 뿐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그의 목표에 대해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그는 제 눈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전 가벼운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가 관심 있는 주제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능력, 강박관념,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을 설명합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델라웨어주에 대한 177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델라웨어주 관련 브로셔는 기각했고 지역 회사들의 연례 보고서를 요청하는 우표가 붙은 봉투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11살이었습니다. 그의 누나들은 그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언니 크리스티는 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방에 앉아 연필심을 씹어먹곤 했죠.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가까운 사이입니다. 치료사인 리비는 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다고 믿는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기꺼이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게이츠는 아직 정식 진단을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 경력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특징들이 제게 문제가 되었던 결점들보다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신경 다양성이 확실히 과대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무언가를 아주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은 특정 복잡한 과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언급하며 자신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 X의 억만장자인 그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구애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비롯한 다른 실리콘밸리 참석자들도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게이츠는 그들의 동기에 대해 냉소적일 수도 있지만 자신도 대통령에게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12월 27일 3시간 동안 만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세계보건과 빈곤국 지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게이츠에게 그 자신도 꽤나 터무니없는 음모론의 표적이 된 적이 있는데 트럼프 당선 후 저커버그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미국 내 팩트체킹을 삭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게이츠는 정부나 민간 기업이 언론의 자유와 진실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넘나드는지에 대해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또한 어린이들이 소셜 미디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호주가 하고 있는 것처럼 16세 미만의 어린이를 금지하는 것이 현명한 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는 소셜 네트워킹은 비디오 게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걱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로 지명한 미국 보건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 접종 반대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백신에 대한 허위 주장을 퍼뜨렸는데 게이츠는 이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RFK 주니어가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창업 스토리는 빈털터리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지만 아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보내기로 한 결정은 아버지 월급으로도 무리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빌 게이츠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학교의 텔레타이프 기계를 통해 초기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이는 어머니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자파 판매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4명의 학생이 밤낮으로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던 컴퓨터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훨씬 후에 그는 그 학교 친구 중 한 명인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습니다. 게이츠의 절친한 친구 켄트 에반스는 17세의 나이에 암벽 등반 사고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이크사이드 학교를 걷다 보면 게이츠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던 예배당을 지나게 되는데 그곳은 게이츠가 계단에서 눈물을 흘렸던 곳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은 함께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전기를 잇곤 했습니다. 이제 게이츠는 자신만의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현재 모습은 대부분 처음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빌 게이츠 제작기는 2월 3일 월요일 오후 7시 BBC2에서 방영되며 아이플레이어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